안녕하세요. 생명보험 발표를 맡게 된 이령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생명보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024년 생명보험업의 대략적인 성장성과 수익성 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성의 경우에는 22년 말에 대규모의 만기도래 저축성 보험이 재유치되면서 일시적으로 큰 폭 성장하였고, 이로 인해 23년 성장률은 마이너스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기저효과와 보장성 포트폴리오 강화 노력, 그리고 보험 수요 회복 등으로 24년에는 소폭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IFRS 17 제도 강화로 수익성은 제약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전망의 기초가 된 경영 환경을 살펴보시면 시장 환경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증시 불확실성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수요의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전년 대비 소폭 회복되고 보험 수요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령화 등으로 시니어 케어 수요도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저가 보험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 구도의 경우에는 대형사 중심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지속되겠으며 보장성을 중심으로 GA 채널을 활용한 판매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의 경우에는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이 금년 중 적용될 예정이고 킥스 비율 준수를 위한 자본 확충도 지속되면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이슈로는 5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그리고 2가지 이슈인데요. 우선 CSM 확보를 위한 포트폴리오 전환이 지속되면서 보장성을 중심으로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IFRS 17 제도가 개선 보완되면서 수익성이 제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킥스 비율은 양호하겠지만 자본 확충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명보험 시장의 주요 이슈로는 생명보험 시장에서의 재판 분리 정착과 시니어 사업 확대를 뽑아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보험료 전체 규모를 살펴보시면 저축성 급증이랑 보장성의 소폭 증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선 22년 말부터 23년 1분기까지 지속되었던 저축성 보험의 상승세는 세제 개편 등으로 유입되었던 일시납연금의 만기 도래분 재유치가 일단락되고 유동성 이슈도 다소 해소되었기 때문에 과도한 상승세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IFRS 17 도입에 따라 보험사들의 CSM 확보를 위한 보장성 판매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는 보험 수요도 소폭 회복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내년 수입보험료는 기저효과 반영, 보장성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및 보험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보장성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0%대에서 4.9%대로 증가했고 단기납 종신보험 규제에도 대체 상품 발굴 등을 통해 24년에도 유사하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초회보험료가 22년에 급증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회보험료의 저축성 비중이 75%로 큰 폭 증가했었지만 이 부분은 내년에는 다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험 종목별로 초회보험료 추이를 살펴보시면 보장성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유동성 등의 관리를 위해서 저축성 판매도 22년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으로서 보입니다. 한편 내부적으로 내년에 투자 심리가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변액보험 판매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다음에 수익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성의 경우 회계기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좀 어렵긴 한데 22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2조 원이었지만 23년에는 3.8조 원 정도로 확대됐습니다. 보장성 판매 확대나 IFRS 17 도입, 책임준비금 전입액의 투자손익 전환 등의 영향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다만 향후에는 가이드라인 적용이 되면서 계리적 가정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보험 손익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서 수익성 정체를 전망하였습니다. 실제로 23년 1분기와 2분기의 CSM이나 예실차 비율, CSM 상각률 등을 보시면 회계기준 보완에 따른 변화로 지표들이 조정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 손익의 경우에는 이제 FVPL, 그러니까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의 비중이 약 0%에서 13%, 보험사에 따라서는 20% 후반대까지도 증가하면서 금리 민감도가 높아졌습니다. 내년 하반기 채권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융자산의 평가이익 상승이 투자 손익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 손익 변동성 관리 노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투자 손익 변동성에 따른 수익성 변화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킥스 비율의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경과조치 전후의 차이가 24.8%로 큰 편이고 1분기에 22%보다 확대되었고, 또 한편으론 경과조치를 신청한 생보사가 12개사로 많은 편이라서 이제 향후에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 축소나 신규 리스크 인식에 따른 요구자본 부담이 좀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생명보험업의 주요 이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자회사형 GA 채널이 활용이 확대되고 재판 분리가 정착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설계사 수를 살펴보시면 자회사형 GA 설계사 수가 500인 이상 GA 설계사 합계의 18.7%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자회사형 GA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하나와 미래에셋 자회사형 GA가 당기순이익 흑자를 시현하면서 GA 채널의 수익성 우려도 불식하는 결과가 나타나 향후 GA 채널 활용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GA 채널을 통한 보장성 판매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로 손보상품 비중이 높았던 과거에 비해서 생보상품의 MS 규모가 규모 기준으로 56% 정도로 확대되었고, 그 중에 보장성이 건수 기준으로 84%, 규모 기준으로 42% 정도로 높게 나타나는 등 GA 채널을 보장성 판매 채널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보 수수료 비중이 손보 대비 절반 이상이고 규모 대비 비중도 높은 편으로 보장성 판매 경쟁이 격화되면서 판매 비용도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져 향후 GA 시책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로 고령화에 따른 시니어 상품 수요 확대와 신사업 발굴 의지가 맞물려서 시니어 사업에 적극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KB나 신한, NH 등에서 자회사를 통해 요양 서비스 사업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이고, 교보의 경우에는 시니어 관련 회사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민간의 요양 서비스 진입을 유도하고 있고, 고령화 심화에 따른 수요 증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생명보험사들이 신사업으로 적극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간병보험의 시니어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서 요양 치매 보장을 강화한 상품 출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치매 단계별로 진단비나 간병비를 함께 보장하거나 장기 요양 등급 판정 후에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에 이용료를 보장하는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는 실질적인 치매 간병보험 수요자와 함께 미리 노후를 대비하려는 40, 50대 수요로 시니어 상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전망을 기반으로 대응 과제를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장성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가운데 GA 시책 경쟁 심화 및 보험사의 역할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보장성 보험 판매가 GA 채널을 통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회계적 변화로 보장성 판매 유인도 확대되면서 GA 채널 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재판 분리가 정착됨에 따라서 보험사의 제조 역량과 GA와의 시너지 방향 등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IFRS 17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리적 가정을 현실화하는 현재 단계는 향후 장기적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계리적 가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투자 손익의 금리 민감도 등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니어 케어, 간병보험 등 시니어 사업 확대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시니어 케어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는 점과 고령화 진행 정도나 치매 인구 증가세 등을 고려할 때 시니어 관련 사업의 진출 여부 및 시점 등을 고민할 단계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시니어 관련 상품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상품 개발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전환 및 GA 채널의 영향력 강화 등으로 방카슈랑스 채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도 연금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투자 수요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내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방카슈랑스를 주요 채널 중 하나로 활용하는 생명보험사들은 연금 및 변액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생명보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